okay for about 2 days, and then you're gonna get really sick. Take this. It's sharp. 팀은 엄마와 함께 아빠 차를 타고 외출에 나섭니다. 극장에 도착한 가족. 아빠는 모자에게 당부하죠. Hey, don't take the bus home, okay? Take the cab. Don't be silly. Take a cab. No. Seriously, no bus. You wonder why I love you so much. Because I'm a catch. Did you see when that guy's face came off?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들 앞에 마침 택시가 보입니다. Thanks. I went through a door. You watched the movie, you should know. Sorry. Did your face fall off yet? 그런데 집으로 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택시. 엄마는 택시기사에게 항의하지만 택시기사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Right now, then I'm not only going to report you to the cab company, but to the fucking police as well. Pull 인적이 드문 over! 곳으로 이동하자 엄마는 기사에게 욕까지 하며 항의합니다. Sorry, just let us out here. 그렇게 건물 하나 보이지 않는 시골길에서 멈춰선 택시. 오자는 겁에 잔뜩 질려 있었습니다. Run. You're gonna run. It's gonna be okay. 황량한 벌판에 세워진 주택 주차장에 들어서는 택시. 모자는 덩치 큰 택시기사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Mommy's fine, baby. Mommy's fine. Stay in the car. 끌려 들어간 엄마의 비명소리를 듣게 된 팀은 차 안에서 끔찍한 공포를 느끼죠. 이곳은 연쇄살인마의 집이자 작업장인 듯 보입니다. 살인마 밥은 팀의 엄마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팀은 살려둡니다. It smell like piss. 그리고는 집안에서의 룰을 알려주며 아이를 위협하죠. One job. Breakfast. You will serve me breakfast. 9살이었던 팀은 이제 이 끔찍한 곳에서 밥의 뒤처리와 집안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감금된 아동 노예가 돼버리죠. Open these locks. After I finish reading it, I want you to try and find stories about missing people. The licenses. And you put them in the scrapbook. Cash. If you make me nervous or get in my way at all, a beating. I will call you Rabbit.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 기사를 스크랩하는 게 밥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팀은 밥이 외출한 직후 이곳에서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비명을 질러도 들어줄 사람 하나 없는 그곳. 9살 배기 어린아이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마에겐 최적의 장소였죠. 이후 밥은 팀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다시는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CCTV로 그를 감시합니다. 어린 팀은 그의 모든 범죄 행위를 지켜봐야 했고 시신의 뒤처리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대략 9년이 흐릅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택시라는 유용한 수단을 이용해 여성들을 납치해와 살인하는 미친 사이코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점점 불편한 밥의 과거와 그의 인간미를 언뜻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밥의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고 심지어 아버지의 위협 속에 친엄마와 강제 관계를 가져야 했죠. 자신과 똑같이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던 엄마는 밥을 외면하고 밀쳐버리죠.
그 끔찍했던 기억 속에서 잔혹한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오히려 엄마인 여성에게 향해버립니다. 그런 기억이 그를 현재까지 악몽에 시달리게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영화는 전개됩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고통이 누군가에게 무조건 범죄 행각으로 발전하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팀이라는 소녀를 통해 밥과 같은 극악한 학대 속에서도 전혀 다른 인격으로 자랄 수 있다는 정반대의 예를 동시에 보여주죠. 그리고 그가 팀을 종종 자식처럼 대하는 부분은 결말에 스포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You ever do a puzzle? 밥은 그의 노예 레빗과 오랜 기간 지내면서 자신이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팀에게 교육을 시키고 함께 게임도 즐깁니다. 물론 자신이 죽여버린 여성들의 인적사항을 맞추는 어이없는 게임이긴 하지만요. Ellen Rand. 22 years old. Birthday February. Jennifer Elizabeth Wyatt. 1642 Melbourne Road. Apartment 7. Organ donor. 그리고 그가 하는 살인행각을 통해 팀 역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환경을 극복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TV 보는 앞에서 살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팀은 하찮게 죽어버린 불특정 여성에게도 위로를 건네며 매장하는 아이였죠.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처럼 밤새 악몽에 시달리는 팀을 보게 된 밥은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보여줍니다. 팀에게 여성에 대한 첫 경험을 선물할 목적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웬일인지 발목에 족쇄도 풀어줍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밥의 강요로 한 여학생을 선택하게 된 팀. 살인마 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팀이 거칠 성인식쯤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대략 9년간 족쇄를 찬 상태로 살인마의 집에 감금되어 자란 팀은 밥과 함께 게임도 하고 샤워도 하며 해부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악몽에 시달리는 밥을 관찰하기도 하고 밥의 말에 말대꾸도 해보죠. Why do you do what you do? 납치된 직후 탈출에 실패했던 기억이 그가 고분고분하게 밥과 함께 지낼 수 있던 계기가 되었죠. 더 이상 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포기한 듯 보이는 팀. 이들은 마치 라포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죠. I'm Angie. I'm Rabbit. 하지만 밥이 팀의 첫 경험을 위해 납치해온 엔지를 차마 해칠 수 없었던 팀은 9년간 그의 속내를 들키지 않으며 밥이 원하는 살인마가 되길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해부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팀은 밥의 눈을 피해 적당히 엔지를 찌르죠. For about 2 days, and then you're gonna get really sick. 아이러니하게도 밥이 팀에게 보이는 그 신뢰감을 이용해 엔지를 숨겨둡니다. 첫 살인을 행했을 거라 믿고 있을 밥에게 팀은 사냥을 제안합니다. 밥은 그런 그에게 자신의 소파 옆자리에 앉을 의자도 선물하죠. 또한 양복까지 마련한 밥은 무표정함 속에서도 은근히 팀을 기특해합니다. Front passenger side of the vehicle. 그렇게 엄마와 함께 납치된 택시에 엄마를 죽인 살인마와 함께 9년 만에 다시 오르게 된 팀. I feel energized. And that is the best time to hunt. You're a good kid. 밥은 팀에게 납치할 여성들을 물색하게 만들죠. All buttoned up. No. Okay. Where next? Going to college campus. Girls your age. Maybe this is too much too soon. 첫날이라 익숙치 않을 거라며 당황하는 팀을 안정시키는 밥은 엔지 얘기를 꺼냅니다.
녹화된 걸 몰랐던 팀은 무척 당황하죠. You made a movie of me and Angie. Yes, I did. I haven't watched it yet. No. 그렇게 캠퍼스 앞에 멈춰선 택시. 팀이 써놓은 글자를 발견한 밥은 분노합니다. What did you do? No, nothing. I did everything you want. 그리고 모든 걸 눈치채죠. 차 안에서 기절한 팀, 그리고 숨죽이며 죽은 척하고 있는 엔지. 과연 팀과 엔지는 밥에게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밥은 팀을 자신이 완벽한 살인마 2세로 키웠다 믿으며 일방적인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분노한 이유는 엔지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팀이 자신처럼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부분인 것 같죠. 2012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화이의 개봉 시기인 2013년 같은 해에 개봉됩니다. 두 영화는 살인마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해와 살인마로 양육시키는 부분이 매우 흡사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자란 팀과 화이는 다를 수 있지만 끝까지 살인마 양부모가 아이를 일방 신뢰하는 것과 달리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그들에게 철저히 복수해버리죠. 살인마의 인간적인 면을 내내 보여주던 영화의 불편한 부분을 완화시키는 걸까요? 감독은 컬트 영화로 유명한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딸 제니퍼 린치의 작품입니다. 영화에서는 직접적인 살인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성 감독의 영향이 없진 않았을 텐데요. 살인 장면을 짐작해 하는 부분을 비명으로 연상하도록 연출한 부분이 잔인한 걸 보지 못하는 제겐 좋았습니다. 납치 감금을 소재로 만든 영화치곤 엄청난 스릴과 요란한 배경음악이 삭제된 비교적 잔잔한 영화였죠. 그리고 바퀴벌레 아저씨 빈센트 도노프리오가 올챙이 배를 드러낸 채 독특한 억양으로 내뱉는 대사와 연기 또한 좋았습니다. 범죄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볼만한 소재의 영화 체인들을 추천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